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3일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이에요. 금요일 나왔던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이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대덕전자 어제 장 마감 후에 인적 분할한다고 발표했죠.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건데 대신증권에서 일단 긍정평가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번 그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워닝 IPS죠. 내년 삼성전자 투자 재개로 수혜해서 목표가 상향 DB증권이에요. 이 OLED 관련주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덕산 네오룩스 있죠.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서 목표가 상향 신한증권이죠. 최근에 보면은 이 대형주들 낙폭 과대주들이 모습을 갖추면서 바닥에서 약간 탈피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내용 보고요.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이죠. 신한금토에서 나왔는데 우호적인 발주 환경으로 주가 상승 예상했었죠. 지난주에도 하나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제 수주권이 올해 목표치에 미달한다라는 내용에서 내년에 그 수주권으로 인해서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나왔는데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차전지 관련주죠. 삼성 SDI 전기차 신차 확대 내년도 실적 개선 파란불 하나직권 나왔죠. 이 회사도 BMW 사하고 10년 동안 3조 9천억인가요? 8천억인가요? 수주권 맺었어요. 거기에 따른 내용인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익 IPS 내년 삼성전자 투자 재개로 수혜 목표가 상향 이런 기사로 제목으로 나왔는데 근데 올해 전체적인 실적은 좀 부진하다 그러죠? 이게 보면은 메모리 업황 부진에 따른 삼성전자의 보수적인 투자로 부진할 전망이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 전체 매출액은 22% 감소한 6,590억, 영업이익은 상당히 크게 감소하네요. 한 63% 감소한 477억. 하지만은 이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좋아져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27% 증가한 2,100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라 하죠. 159억 영업이익이 발생한다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는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부진하지만은 4분기에는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더욱 좋아진다 그러죠. 이 보면은 내년 매출액을 올해 대비 52% 증가한 9,970억, 영업이익은 230% 이상 증가한 1,587억을 내다봤다 해서 실적이 4분기서부터 크게 개선이 되는데 뭐 그 이유는 내년 삼성전자가 낸드 투자 재개와 삼성 디스플레이 쿼텀탁이죠. OLED TV 투자 시작 및 이 폴더 판매 호조 그리고 중국 중소형 OLED 패널 업체의 신규 투자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투자가 증가하면서 장비 공급 부분에서 수혜를 크게 볼 거다라는 내용이어서 실적 부분 상당히 좋아진다. 그러면요 우리가 원익 IPS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원익 IPS죠. 이제 1차 상승하고,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부분이죠. 지난 10월 말일날 35,000원 고점을 찍고, 최근 이제 3만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1파 상승 하락하고, 반동 줬다가 다시, 그러니까 하락,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뭐 기간 조정이 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뭐 시장 영역일 거예요. 지금은 원체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까지도 이어지죠. 한 19일 연속 이어지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덜 빠진 종목도 좀 같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영향, 그러니까 외국인들 좀 순매수로 전환되고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상승으로 반전되면 이런 종목들은 빠르게 가격 조정 마무리됐으니까 빠르게 움직일 테고 만약에 다음 주에 선물옵션 만기 있죠? 그때까지 좀 더 매도세가 이어진다면 뭐 한번 살짝 좀 무너지는 경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으로 무너졌다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일단은 3분기 실적까지 부진은 끝났고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덕산 네오룩스, 그렇죠? 덕산 네오룩스죠. 네. 자, 덕산은 또 뭐 모습이 비슷하죠. 지난 10월 중순경에 고점 형성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는데 시장 대비하면은 상당히 강한 하방 경직의 모습이죠. 지지난주 코스닥 지수가 5% 넘게 빠지고 지난주는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
뭐 크게 밀린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덕산 네오록스. 아까 뭐 이 원익 IPS도 그렇고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장비 업체 SFA도 뭐 주가가 크게 흘러내리고 뭐 추세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단순히 시장이 약세다 보니까는 뭐 올라갈 때에서 좀 못 올라가고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원익 이 수급 사항을 봐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오고 있죠. 우선 이제 개인들이 소폭이나마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 일단 가격 조정은 마무리됐다라는 인식이 나올 수 있고, 덕산 네오록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뭐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는 해줬지만 큰 물량은 아니죠. 어저께 뭐 한 5,700주 매수했고, 그제 주가가 한 500원 하락할 때 한 5만 주, 그리고 지난 28일이죠. 이 목요일 날도 한 5만 2천 주, 주가 3% 하락할 때, 그러니까 시장 역량에 의해서 좀 덜 빠진 부분이 뒤늦게 나타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그 전에 매수했던 그런 물량 비하면은 뭐 그렇게 매도 물량이 크지 않다. 그죠? 그런 것. 그래서 이 OLED 관련주도 지난주에도 긍정적인 보고서가 수, 목, 금 3일 연속 나왔죠? 내년에 큰 빅사이클이 온다라는 그런 큰 주제 아래 내용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이 OLED들 아까 원익 IP에서 봤듯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다 수혜를 본다. 그래서 아마 움직이면은 이 원익 IPS나 덕산 네오록스 SFA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은 마무리됐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시장만 안정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대덕전자죠. 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 인적 분할한다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러니까 회사가 분할할 때 두 가지로 분할하죠. 이제 인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의 차이점이 그러니까는 존속회사, 그러니까 지금 먼저 있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대덕전자가 있고, 이제 이 신생회사가 있겠죠. 새로 만들어진 회사. 이 존속회사가 다 이 새로 분할된 회사의 지분을 100% 갖고 있는 것을 물적 분할이라고 하고, 만약에 요번처럼 대덕전자처럼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대덕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새로운 회사의 지분도 내가 갖는다는 얘기. 그래서 종속회사 주주가 분할회사 지분을 갖는 것을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죠. 요번에 대덕전자의 분할 비율을 보면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존속회사는 내가 만약에 1000주를 갖고 있다면 367주를 기존 대덕전자 갖고 오고, 신설회사, 요번에 새로운 법인이 설립될 회사는 633주를, 그러니까 내가 두 개 회사의 주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평가, 어제도 이제 댓글에 인적 분할 하는데 주가 반응 어떨까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여기 대신증권 보면은 저는 크게 영향은 없죠. 어차피 회사 가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뭐 회사가 분할한 거에 대해서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만은 요 대신증권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죠. 신규 사업을 위한 인적 분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내용이죠. 신설 법인의 가치 상승과 배당 정책 확대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볼까요? 대덕전자. 어제도 우리가 이제 장 마감 후에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그쵸, 뭐, 이제,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돼서 빠질 폭은 없습니다. 뭐, 올라간 폭이 없기 때문에, 그쵸? 최근에 뭐, 시장이 약세인데도 상당히 버텨주는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지금 마이너스 한 150원 나오죠? 그러니까는, 분할한다는 거에 대한, 뭐, 저는 큰 기대는 안 한다. 단순히 내가 주식을 두 개의 회사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지금 상태에서는 뭐, 더 빠질 폭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갖고 계시는 분들만 지속적으로 홀딩하고 우리 신규 하모니 관심주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이제 OLED 관련주에서 장비업체, 소재업체 있죠? 우리가 이제 소재업체는 덕산 네오록스, 장비업체에서 이제 SFA, 이 원익 IPS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마 좀 방송한 지 한 7, 8분 된 것 같은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참 열심히 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2차 전지죠. 삼성 SDI 전기차 신차 확대해서 내년도 실적 개선 파란불 하나증권이죠. 지난주에 삼성 SDI가 이 BMW와 10년에 걸쳐서 한 3조 8천억 규모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지난주 나왔던 21일 날 나왔었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 하나금융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내년도 전기차 신차 확대로 실적 상승이 이루어질 걸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죠. 예, 내년도 실적을 보면요. 이 매출은 한 9% 증가한 11조 원대. 근데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해요. 한 95% 증가한 9,849억. 물론 지금 전망치니까 약간 뭐 거품은 좀 깰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내년도 해외 에너지 저장 장치, 국내에서는 뭐 이게 자꾸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매출이 전혀 나오진 않고 있는데 이 해외발은 매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 전년 대비해서 한 41%, 그러니까 전기차 2차 전지에다가 이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있죠? 실적 좋아지는 이유. 이 4대 핵심 소재, 그러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 평균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12% 하락한 상황에서 중대형 전지 부분은 수익성이 크게 된다. 그러니까 원가가 크게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실적이 크게 좋아질 수 있는 배경이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년서부터 유럽연합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50% 확대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크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삼성 SDI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500원 상승한 23만 6,500원이죠. 우리 지금 하모니 관심주에 주력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아직 타이밍은 안 잡아드렸어요. 그렇죠? 아직 시장의 안정성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 지금 이미 2차 전지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비에 좀 두 종목이 있어요. 하모니 관심주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에코프로 BM은 나중에 주가가 좀 상승하면은 포스코 케미칼로 이전하고, 그리고 삼성 SDI를 좀 포함시킬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수급적인 사항도 전혀 부담 없죠. 최근에 보면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 그 물량들 대부분을 이제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돌아가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최근에 개인들은 매수한 게 뭐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지난 11월 13일부터인데 매수한 게 겨우 이제 6일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물량은 다 매도인데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크죠. 매도할 때는 뭐 거의 7만 주 이상씩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할 때는 뭐 한 1만 주, 2만 주대 상당히 조금 작은 매수 물량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 종목의 물량들이 다 기간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상당히 좋은 흐름. 그렇죠? 앞으로 전기차,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포트에 뭐 한 3, 4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동안 주가도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이다 해서 포트에 한 종목 정도 뭐 최소한 뭐 6개월 정도 이상만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한 30%만 보고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 사놓고 기다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포스코 케미칼, 자, 오늘 400원 오르네요. 그렇죠? 지금 아주 작은 박스권을 이루고 있죠. 위에서는 121선이 지금 2번 맞고 빠졌어요. 그렇죠? 지난 11월 달에도 한번 맞고 빠지고, 요번에 11월 말에도 한번 맞고 빠지고, 근데 바로 밑에 있는 이 21선과 61선이 또 바로 또 지지를 해주죠. 아주 얇은 혁대로 지금 좁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거래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죠. 어저께 12만 주,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15만 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지금 일주일 동안. 뭐 오늘도 지금 6만 8천 주, 지금 시간이 12시 43분이니까는 오늘도 많아봐야 뭐 어제 정도 수준, 그러니까 12, 3만 수준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것도 뭐 미달하겠죠. 좋은 모습. 그러면서 주가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은 이 포스코 케미칼, 어제도 뭐 코스닥이라든지 조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뭐 안정을 약간 취하는 모습이죠. 오늘 또 하락하는데도 선방하고 있죠. 그런 모습,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요런 모습을 맞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예, 한 4, 50만 주가 턱 터지면서 한번 쭉 장대 양봉 나오면 이제 따라가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대 보고 한 선침의 차원에서는 뭐 일부 포함을 시켜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에코프로 BM이죠. 자, 에코프로 BM 오늘 한 200원 정도 하락한 53,300원이네요. 어제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그냥 강보합 수준인데 오늘은 조금 상대적으로 플러스 나와주고, 근데 어제 에코프로 BM은 한 650원 1.3% 뜨고, 대신 오늘 또 마이너스 한 200원. 그러니까 조금 이게 누가 먼저 좀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같은 움직임 모습을 띠고 있죠. 아마 움직이면은 같이 충분히 움직인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라든지 이 에코프로 BM은 이 양극재만 생산한다 해서, 그러니까 이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양극재 시장이 가장 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음극재는 작은데 이 에코프로는 양극재만 생산을 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음극재, 양극재 둘 다 하는 회사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마 움직이면 같이 나오니까는, 근데 지금 5만원 밑에 선세 계속적으로 조금 더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난 10월달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그 부진에서 주가는 빠질 만큼 빠졌다. 근데 바로 못 뛰는 이유는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된다라면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온 이후에 조금 탄력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을 텐데, 4분기 실적도 그렇게 크게 개선은 안 돼요. 물론 이제 3분기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아마 점진적인 상승을 나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하루 주가 오르고 빠지면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이 조선주죠. 현대미포조선에서 신한금투에서 나왔는데, 여기 내용 보면은 10월 달에는 회복된 운임에도 부진한 발주, 지속적인 수주 잔고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선주들의 발주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쁘지만은 움직임이 아직 뭐 이게 발주가 크게 뭐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뭐 수주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또 보면은 지난 10월 누적 수주 금액이 16억 달러로 올해 수주 목표 금액 35억 달러의 49% 달성에 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당초 올해 수주 목표 달성하기는 힘들 걸로 판단된다 해서 올해 수주 잔량 감소는 내년 실적 눈높이를 낮추는 부분이다라는 약간은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내년에도 뭐 조금은 좋아진다고 하지만은 크게 개선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영업이익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3.4% 감소하는 걸로 나오죠. 내년 매출액이 한 3조 1천억. 근데 영업이익은 좀 증가하네요. 23% 증가한 1,381억. 그죠? 2019년 상반기 부진한 수주 역량으로 매출 성장은 없을 전망이지만은 영업이익은 한 3.2% 건조 성과 상승으로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번 현대미포조선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 모습은 상당히 가중이야. 최근에 보면은 대형주들이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 뭐 포스코도 철강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모습 많이 뜨니까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일단은 고개를 틀어주는 모습으로 수급도 많이 개선되죠.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지금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하락해서 오늘도 거래소 시장이 한 10포인트 넘게 빠지죠. 오늘 장중 한때 뭐 20% 넘게 빠졌다가 지금 한 8포인트 빠지네요. 2.83인데, 네. 이 지금 외국인이 매도가 지금 4조 3천억, 오늘도 한 1,000억대 이상 매도를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지수는 상당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국인들의 매수세 전환이 되면은 아마 지수 상승은 아마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주가 하락을 신경 쓰면서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발 더 내다봐서 이제는 내가 이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외국인 매도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매수로 전환할 때 과연 어느 종목 쪽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날까를 오히려 고민할 때가 아닌가요. 그래서 거의 외국인들 매도 팔 만큼 팔았고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인식 속에 앞으로 시장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리면서 현대미포조선 좋은 모습이에요. 뭐 이 종목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추가 매수에 나서도 좀 되지 않나,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한국전력이죠. 상당히 오늘 리포트 신원증거서 나왔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그죠? 내용 보면은 내년 유가와 석탄 가격 하향 안정화, 그리고 원전 설비 용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그리고 전기요금 체제 개편 등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 회복을 하겠다라는 전망이죠.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올렸고,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보죠. 내년 영업이익률 보면은 올해보다 한 3조 700억 정도가 상당히 실적이 크게 개선할 걸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최근에 보면 한전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한 250원. 뭐 이거는 최근에 종합지수가 뭐 하락을 하건 말건, 어차피 이 한국전력은 이 경기 방어주에서 오히려 이제 지수가 시장이 나쁠 때, 이 통신주하고 이런 한국전력은 오히려 이제 시장이 나쁠 때 오히려 올라가는 경기 방어주 개념인데, 흐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아주 지속적으로, 그래서 외국인하고 개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뭐 긍정적인 평가, 뭐 신규로 뭐 좀 매수하기는 그렇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된다. 일단은 그동안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도 많이 줄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따른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것 좀 같이 했던 부분이고, 요 이제 하모니 관심주, 그죠? 우리가 이제 전략주 총 한 20종목 돼요. 요 이제 빨간색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타이밍까지 이제 언급을 해드린 부분이고, 까만색 부분은 아직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왔고, 또 시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아직 타이밍을 못 잡아드렸는데, 그 부분 감수하시고, 오늘 좀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들 움직임이 좀 좋죠? 한번 우리 하모니 관심주 오늘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BH가 그동안 좀 하락하다가 오늘 한 3.9%, 한 800원 정도 뜨고, 실리콘웍스도 그동안 좀 덜 빠졌는데 오늘 강보합이죠? 또 삼성전기 1000원 나오고 있고요. RF텍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 추세에 있고, 덕산네오록스, NKMX, 포스코 케미카, 삼성, 그러니까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그리고 IT 섹터들, 전반적인 개별 종목 좀 움직임이 좋다. 어저께 이오테크닉스가 크게 빠졌는데, 어제 여기서 장마감 후에 개별적으로 이 종목 진단해 드렸죠. 크게 어제 한 4.5%, 한 4,100원 빠졌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크게 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도가 크게 늘어났다 하겠어요. 그래서 뭐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밑꼬리를 달아주면서도 뭐 주가는 지금 한 400원 정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예, 양봉의 모습, 그죠? 전반적인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 하모니 관심주는 일단 실적이라든지 그런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모아놨으니까요. 요 종목들 타이밍만 잘 잡으면서 편입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특집으로 이 3D 센서,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3D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옵트론텍이라든지 하이비전 시스템, 나무가 그런 종목도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2차 저희 오후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전 뉴스 특징적 분석 시간은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